첫 아르바이트 생각만 해도 설레죠. 근데 한편으로는 혹시나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첫 사회 경험을 지켜줄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필수 권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1.9%.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랍게도 이게 서울 고3 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친구들의 비율이래요. 거의 2명 중 1명 꼴이죠. 그러니까 혹시 나만 너무 늦었나 하고 걱정했다면 에이,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답니다. 오늘은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볼 건데요. 일을 시작할 때 뭘 챙겨야 하는지부터 제일 중요한 내 시간 후가 돈 문제, 그리고 부모님 동의서는 왜 필요한 건지, 마지막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직장 구하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챙겨야 하는지 그 필수 단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봐야 하냐면요. 바로 나이예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혹시 만 13세에서 14세 사이라면요.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취직 인허증이라는 특별한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챙겨야 하는 서류가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짐작하기 쉬워요? 네, 바로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거는 사장님이 써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법으로 딱 정해진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의 시급은 얼마인지, 몇 시간 일하는지, 쉬는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켜줄 첫 번째 보호막이에요. 말로만 이렇게 하자 하는 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여러분의 근무 시간이란 급여 문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청소년은 어른들이랑 똑같이 일하면 안 된다는 거? 법이 특별히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만 18세 미만이라면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괜찮다고 동의하면 하루에 1시간씩 더해서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이 야심한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일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럼 쉬는 시간은요? 이것도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죠. 4시간이라면 30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건 일하는 시간 중간에 꼭 쉬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장님이 특별히 쉬게 해줄게 하는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면요. 아니면 빨간 날에 나가서 일하면? 그럼 어떡하죠? 그냥 똑같은 시급을 받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이럴 때 법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편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원래 받던 시급의 1.5배, 그러니까 50%를 더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월급날 되면 그냥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끝내지 마시고 꼭 급여 명세서 받아서 추가 수당 제대로 들어왔는지 체크하는 습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부모님 동의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 버는데 부모님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 쉽죠? 정답부터 말하자면 네,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말이죠.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첫째, 부모님께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요. 둘째,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이 2가지를 사장님께 드리면 끝!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꼭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동의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너무 위험하거나 여러분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대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규칙은 다 알았어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섹션,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사회 경험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청소년 근로자들이 때로는
약속한 돈을 못 받거나 막말을 듣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아는 게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 법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패가 내 손에 있다는 걸 알고 필요할 때 이걸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제 권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변호사님의 아주 명쾌한 조언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어디에? 바로 가까운 고용노동청에요. 절대 혼자 끙끙 앓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만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계약서는 무조건 종이로. 둘째, 내 근무 시간과 추가 수당 정확히 알기. 셋째, 부모님 동의서 챙기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 문제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기. 자, 이제 여러분은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규칙들만으로 충분할까요?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과연 이 법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